안녕하세요. 이제 사과의 특성 조사를 하다가 이제 노린재 피해를 본 사과를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과냐? 이게 노린재 피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시간은 조금 많이 남았어요. 한 8월, 9월 달부터 방제를 착실히 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한번 겨울에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사과 특성 조사를 하다 보면 보이니까. 이 사과의 특성 조사라는 거는요. 이제 씨앗의 개수가 몇 개 정도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당도, 착색, 경도, 꼭지 이런 데에서 꼭지를 뭘 조사하냐고요? 꼭지랑 이 반대가 꽃 받침이잖아요. 여기에 응애나 면충 같은 것들이 살아요. 그래서 사과를 검사를 해보면 저 선생님 과수원에 어떤 약들을 썼는데 면충이 이렇게 많네. 사과 응애가 안 잡혔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에 딱 보면 여기에 갈색 무늬병이 많으면 과실에도 나타나고요. 그을음병이 있다거나 동록이 심하면 이 선생님 봄에 어떤 약을 썼었는데 그게 잘못됐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 동록이 봄에 냉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겉에 이제 하얀색으로 효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효모에 의한 건지 아니면 농약의 약흔인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선생님들의 1년치의 결과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병해충과 관련돼서 무슨 상담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게 선생님들의 증거입니다. 이걸 놔둬야 돼요. 일부라도. 이걸 뭐 병든 거라도 해충이 뭐 찝은 거라도 새가 쪼은 거라도 내비두셔야 그런 것들을 보고요. 판단을 할 수 있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은 노린재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에요. 노린재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과수원에 보이는 썩떡나무 노린재가. 미국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이게 자기네 나라에 없었던 건데 들어와가지고 대구 놓고 뭐 막 빨아먹어 제끼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우리나라 왜 꽃매미라든지 옛날에 갈색 여치도 있고 지금 선녀벌레도 있고 갈색 날개 매미충 다 외래 해충이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미국도 야 이놈의 썩떡나무 노린재 이거 외래 해충인데 이러면서 방제하느라고 엄청난 돈이랑 뭐 발생 조사 지역별로 주별로 조사하고 막 그러고 있죠. 사과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면 이거를 우박 피해일 수도 있잖아요. 사다리에 쿡 찍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칼슘이나 붕소, 결핍인 생리장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걸 뭐 전문가인 그나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껍질을 벗겨보고 이러한 깊이나 발생한 위치 이게 뭐 사과에 골고루 발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뭘로 이제 그 판단을 내리고 선생님들한테 대책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린재 피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린재 피해다라고 판결이 되고 나면 방제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겨울에 해봐 드려야 너무 간격이 길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는 해드릴 텐데 그래도 저렇게 지금 과실 특성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또 한번 복습 삼아 예습 삼아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린재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방제를 잘 해야겠죠. 방제를 잘한다라는 거에서 잘은 뭐냐? 단순합니다. 세 가지예요. 농약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농약을 몇 번을 살포를 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좋은 농약을 한 번만 뿌려야 돼? 아니면 2번 연속해야 돼? 3번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크게 써볼게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좋은 농약을 골라서 횟수대로 방제를 잘 했는데 2번 치라고 그래서 2번 쳤는데 치고 나서 2일 뒤에 비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약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농약은 비에 버티고요. 어떤 농약은 비에 씻겨갑니다. 버티는 농약을 살포를 했다.
라고 하면 2일이 아니고 7일이나 10일 뒤에 상황 보고 살포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씻기는 농약을 살포했다. 2일 뒤에 씻겨 내려갔네. 그러면 다시 재살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많이 망가집니다. 농약은 이제 들어요. 농약방에서도 듣고 주변에 사용한 사람한테도 듣고 그래서 이런 농약이 좋다더라 라고 하면 일단 들어요. 선생님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는 뭐 그 정도니까는. 저희는 이제 농약회사가 시험한 결과를 보기도 하고 제출한 자료를 보기도 하고 대학에서 실험한 자료나 방제력을 만들 때 나오는 자료도 보고 논문으로 나온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하고 그 농약 원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서 농약을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농약의 성격이 나왔을 때 이 농약은 그래도 한 7일 간격으로 2번 정도 뿌리면 8월 달에 나오는 해충들은 다 잡겠네. 노린재 정도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그 농약의 성격 중에서 침투를 하느냐 못 하느냐 뭐 잔류가 오래 가냐 못 가느냐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비에 씻겨 내려가느냐 안 씻겨 내려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농약의 특성들 중에서 내우성이라는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방제 계획을 세워서 약을 쳐야 방제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그냥 순전히 농사만 짓는 사람이고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강사님, 농민이 농약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다 공부를 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강사님이 비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농약 10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그 농약들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네. 라면서 하겠죠. 근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알려드리는 비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농약을 한 10개 정도를 추리잖아요. 이렇습니다. 꽁치, 고등어, 참치, 삼치, 청어, 과메기, 숭어 이런 그게 뭔 소리냐고요? 그냥 등푸른 생선들이라고요. 오징어, 문어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자미처럼 넓적한 것도 아니고 대구나 명태 뭐 이런 것처럼 살이 하얀 것도 아니고 그냥 등푸른 고등어, 삼치, 참치, 청어, 숭어 이런 건데 특별하면 뭐 말린 거, 과메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비에 버티는 농약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도 않고 단순해서 이것만 연거푸 쓰라고 농민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또 방제가 잘 안 된다고요. 선생님 드시는 것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전 도가니탕 좋아하거든요. 소, 도가니 흐물흐물하고 맛있어요. 파 넣어서 먹으면 개운하잖아요. 그거 좋아한다고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하면 와이프가 들통으로 막 해놨단 말이에요. 남는 건 냉동실에 국물 얼려놓고 한 번에 녹여서 먹기 좋게. 그러면 그거 선생님 일주일 내내 좋아라 하면서 드실 수 있어요? 못 먹는다고요. 지겨워서. 예? 느끼해. 이제는 도만 봐도 지겨워. 느끼해. 농약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기에 사용하는 농약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혹은 순서를 짜보면서 이렇게 배치를 잘 해야 그게 농약 방제를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치세요 라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도
강의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이 좀 답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면서. 그래서 올해에는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책이 하나가 더 이제 제작이 돼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병해충 도감은 따로 있고, 이제 그거는 보완을 해서 이제 도감으로 놔둘 거고요. 그 도감에는 병과 해충이 가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나오는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서 전국적으로 병해충 생기는 거 비교도 하고, 방제되는 농약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올해 예찰 대상 농가 분들에게는 또 그 교재로 영상 교재로도 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그러면 뭐 역병이다 라고 하면 아인산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갈반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왜 이런 농약들이 있게 되는지 해서 방제력 해설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수록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거를 또 월별로 나눠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3월이나 4월부터 뒤적뒤적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한번 노린재 설명하면 8월이나 9월에는 설명을 안 하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때에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사람의 머리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면 사과도 많이 컸고 8월, 9월 달 되면 그 시기의 증상과 그 시기에 써야 되는 약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글로 설명을 하는 거는 금방 읽을 수 있어서 판단은 편하게 할 수 있고 결정도 내릴 수 있는데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글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하시라고 글로도 써놓고 이렇게 육성으로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사업 대상 농가들은 당연히 올해도 밴드 혹은 유튜브를 문자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수령하셔가지고 버튼 누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린재 방제를 어떻게 잘하는 거냐?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책이랑 문자로 보내드린다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